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구대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복수만큼 뜨겁고 처절한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칼날이 국가의 차가운 법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춘추시대의 풍경은 복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가 법으로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던 시절, 원수를 갚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자 효도의 마침표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아 수십 년을 떠돌고 마침내 칼을 뽑아 원수의 목을 치는 사내들. 세상은 그들을 효자라 칭송했고 시인들은 그들의 의로운 기계를 노래했습니다. 원수를 갚은 사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관하로 가서 자수했지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를 죽였으니 이제 나를 법대로 처벌하시오. 이것이 당시 복수자들의 꼿꼿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관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효심으로 한 일이니 살려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으니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다산 정약용은 흠음신서의 문을 열며 그 당시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다산 역시 한 명의 학자로서 부모를 향한 그 뜨거운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수많은 재판 기록을 읽으며 한 가지 위험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허용되는 순간 국가의 법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산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든 백성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내일은 저 사람의 아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연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마을은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칼이 지배하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피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다산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효심에서 우러나온 복수일지라도 사적인 처단은 국가의 형벌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법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다산이 내린 차가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관들에게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백성이 왜 스스로 칼을 들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원수를 갚으러 나선 자식의 칼날은 사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고발이었습니다. 국가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범인을 처벌했다면 백성이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칼을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꿈꾼 정의는 국가가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판관이 억울함을 귀담아 듣고 아전의 농간을 막고 증거를 명확히 밝혀 범인을 단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수의 칼날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산은 흠음신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을 통해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글에는 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복수자를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사지로 보내야 하는 판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효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법이 그 목숨을 거두어야 하니 이 어찌 비극이 아니겠는가. 다산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즉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마음속 응어리는 풀어줄지언정 잃어버린 생명을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원한의 칼끝에 원수는 쓰러졌지만 그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법의 공정함이 없다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환상일 뿐입니다. 다산은 바로 그 허망함을 경계했습니다. 다산이 살던 조선 후기 가문 사이의 해묵은 원한은 수십 년을 이어지며 서로를 죽였습니다. 국가는 그 싸움을 말리기보다 방치했고 때로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덮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붓을 든 것은 더 이상 백성들이 스스로 원수가 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살아야 백성이 살고 백성이 살아야 복수가 멈춘다. 이것이 다산이 흠음신설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법은 복수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적인 칼날은 녹슬어 부러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법의 판결에 분노하며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다산은 2000년 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쥐고 싶은 것이 분노의 칼입니까? 아니면 정의의 법전입니까? 그 위태로운 경계선에서 다산은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정의란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복수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산이 그토록 꼼꼼하게 사건을 해부하고 법리를 세운 것은 후손들이 더 이상 피 묻은 칼을 물려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붓끝에서 시작된 정의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는 법의 또 다른 따뜻한 얼굴을 만납니다. 한나라 문제의 결단, 사람의 살을 베는 잔혹한 형벌을 폐지한 이야기입니다. 10살 소녀의 편지 한 장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법을 바꿨는지 그 감동적인 인해의 정치를 들려드리겠습니다.